네, 안녕하세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입니다. 이게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창업 오빠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또 환경들이 좀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님이 좀 힘을 많이 기운 좀 주시다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자문하는 분 회사가 좀 늘어서 오늘도 이제 회의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팬티 회사까지 자문을 해서 지금 그러면 자문하는 곳은 몇 군데 좀 도와주고 계시나요? 네. 28군. 네. 근데 이제 뭐 돈 안 받고 도와드리는 데도 있어서 이제 그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따지면은 뭐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왔고 이사님! 저 이사님 덕분에 100억 벌고 왔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제가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죠. 제가 이사님을 따라다니고 막 만나고 싶어서 그 전에 강의도 뭐 한두 번 가고 뭐 이렇게 막 제가 치근덕 일을 못하니까 명함 주세요 막 이런 거 못하니까 맞아요.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와 저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책을 보고 제가 많은 관점을 바꾸고 이 입체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을 올렸고.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되게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쉬고도 싶고 뭐 TV도 보고 싶고 여러분 또 개인 시간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 왜 오셨어요? 열정이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공하신 분들은요 메모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뭔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곰씹는 힘이 되게 세다고 생각해요. 저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거는 뭘까? 이렇게 끝까지 질문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흘려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것 돌리고 저것 돌리고 그런 분들은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님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분들의 지금도 이 영상도 대충 보는 사람인데 제대로 봐서 생각의 흐름을 그 맥락을 정확히 짚고 미세하게 정확히 짚어내고 그러면 관점을 새로운 게 보인다고 이사님 또 책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망하고 이제 힘들게 되고 나서 이제 망했다 그러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망하고 나서 저는 제 장점은 쫄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친구를 잃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화를 걸어서 나 1,000,000원만 빌려줄래? 10사람이 빌려주면 여러분 1억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이제 그 장송 대표님이라고 그 텐마인즈라는 사장님이신데 1층에 가게가 3개가 있어요. 시설 다 해서 몸만 와서 해서 돈 벌어 가세요. 그래갖고 2년씩 돌려서 그걸 해줘요. 한 달에 그 어르신들이 2분이 하시는데 익숙해치킨을 거기서 한 달에 가져가신 게 한 1,500만 원 정도 월 가져가신대요. 네. 자기 투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열정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음 먹기 달렸다고 돈이 없어서 성공 못했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열정이 없어서 성공 못하겠죠. 되게 힘들잖아. 어떻게 손을 써볼 틈이 없이 막 그냥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기회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거래액이 2조가 가까이 돼요. 2조. 배달하는 회사는 산다는 얘기예요. 음식 장사는 안 돼가 아니라 배달을 안 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게 생각에 이렇게 축을 옮겨야 되는데 코로나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야.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의 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 오히려 장사 되게 많이 잘하신 분들 많아요. 네. 이제 배달을 배제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그 회사들이 막 공격적으로 돈을 써요. 그 내 돈처럼 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걸 쿠팡이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로직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홀에 있는 뭐 식당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달 전문만 하는 공유 주방이라고 하죠. 공유 주방을 해가지고서는 브랜드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배달 막 해서 막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사님 저희 창업가들도 이제 이렇게 1조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 문화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기업의 문화, 안 되는 기업의 문화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잘 되는 기업은요, 눈에 3년 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그러면 요만한 가게인데 자기네들은 빌딩 졌어 벌써. 꿈이 있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눈에 3년 뒤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그거는 안 돼요. 미래가 보여. 비전이라는 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래야 돼. 나는 3년 뒤에 이럴 거야.
그런 모습이 명확해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서 지가 할 일 찾아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살다가 만난 3년 뒤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뭐 이런 거죠. 3년 뒤에, 너는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냐. 워너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불행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해야 되지?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 어저께 뭐 했지? 나 뭐 어떻게 하고 살았지?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내일 뭐 해야 되지?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비동사 배우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1982년도 뉴스위크에서 워너비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원투 투비를 워너비 WANNABE로 붙였었어요. 워너비 마돈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SG 워너비 아시죠?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점심때 이제 그 중동교장 협의회라고 선생님들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냐면요. 너 꿈이 뭐야? 그럼 직업을 얘기해요. 아닌가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검사가 돼서 뭘 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게 꿈인 거지. 검사가 되는 게 꿈인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검사에서도 뭐 할 건데? 나쁜 놈을 때려 잡을 거예요.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 고쳐주고 싶어요. 그게 꿈이어야지. 의사가 되는 게 직업이 꿈이 어떻게 직업이 꿈일 수가 있어요? 직업이 목적이네 그냥. 직업이 목적이 되니까 거기서 하고 나서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의사는 됐는데 뭘 하지? 이런 거예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게 꿈인 거지. 이사님 저희 구독자분들 쓴소리 해주고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잔소리 좀 해주세요. 지금 다들 뭐 잘하고 계신데 뭘 잔소리해요. 못할 때 하는 거지. 아, 꼬리 물기 저분도 제 책을 읽으신 분이네. 몰입이 영어로 플로우예요. 플로우. 왜 흐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흐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몰입과 메모의 차이는 자기 목적성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초상집 가가지고 막 겁나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이먼 시넥이 쓴 스타트 위드 와이.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자기 목적성을 잃지 않지만 몰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매몰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향수 디자이너 이제 제가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조향사라고 하죠. 네네. 향수 디자이너라고도 하는데 향수 디자이너랑 조향사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향을 만드는 게 우리 창조할 때 그 조자 쓰거든요. 그래서 향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요. 향수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베리에이션해서 또 향수를 개발하는 사람이 또 그건 퍼퓸 디자이너라고 따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조향사 한 분을 만났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업의 수준, 자기 직업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확실하면 직업은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거든요.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신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이 그럴 때도 여러분 그거 동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머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택배하시고 배달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만큼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러 안 가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택배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트 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박짝박짝 모여야 되고요. 사재기 할 거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린 딜리버리 크루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K방역 저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전 정부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질문 3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제대로 나눠줬어요? 400원짜리 마스크 3,000원에 사셨잖아요. 두 번째 백신도 맘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백신 안 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국민이 어딨어요. 마스크 쓰는 95% 이상의 마스크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왜 자기네 자랑을 하고 앉았냐고요. 정부는 손끝 모아서 의료진들,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티튜드 이런 거에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코로나 그 환경을 뚫고 그분들만 코로나 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물건 배송해 드리잖아요. 음식 배달해 드리잖아요. 그 몇천원, 3,000원 벌겠다고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하잖아요.
어떤 학원에 계시는 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자기가 편하게 있는 거 생각을 왜 일도 안 하냐는 거예요. 이사님 아까 몰입 이야기 하셨고 관찰, 그러니까 이사님 늘 자주 얘기해준 고도화를 막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업자분들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 이런 힘들을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본다는 뜻의 한자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건 7개, 7가지, 8가지 정도인데 견, 시, 관, 남, 감, 감, 진 뭐 엄청 많아요. 관찰합니다. 그럴 때 볼관자 써요. 여러분 뭐 불교 신자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관, 볼관자 쓴단 말이에요. 세상 세자 쓰는 거고 소리음자잖아요. 세상을 보고 듣는 거예요. 총명, 귀 밝을 총에 눈 밝을 명을 써요. 잘 듣고 잘 보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진찰이 뭐게요? 볼 진짜에 살필 살자예요. 보고 살피는 게 진찰이에요. 간호사 볼관자 써요. 관광할 때도 볼관자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관찰 보는데 살피라는 거예요. 보고 살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보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지 않는 사람조차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사람 더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생각은 연결돼 있다. 참 웃기죠. 이제 한자 얘기가 이제 뭐 어느 분이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네. 한자를 여러분의 이름도 한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행복 이것도 한자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행자 무슨 복자 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한자가 60%인데 60% 이상이 한자인데 한자를 배우지 말라고 그냥 한글 소리 나는 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저는 한자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법천자문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한자가 필요하거든. 생각이 잎을 더하니까 필요하거든. 우리가 편견이란 말도 한자잖아요. 한쪽만 본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은요. 플립 앤 로테이트 기억하세요. 모든 건 양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면적인 성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립, 그게 우리 붕어빵 굽는 기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걸 플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예? 앞면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반대쪽에 있는 것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로테이트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는데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입체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생각의 흐름을 마이크로 같이 미세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사님 책에서 잡은 거예요, 제가.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이사님의 그 활자 안에서 제가 잡아내서 바꿨어요, 저도. 창업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네. 우리가 돈 벌겠다. 그거는요.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 돈하고 뭘 바꾸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름. 그 사람은 돈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하고 그냥 빵 이렇게 말하지 마죠. 이제 우리 빵 파시잖아요. 빵 제일 바보 같은 답이에요. 빵을 파는 걸까요? 바보들은 빵 판다고 그래요. 돈 벌려고. 돈 벌기 위해서 빵을 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막 되게 뭐 비천해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아니에요. 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지나가면서 빵 냄새를 맡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빵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말 맛있는 그 한순간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그 한순간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장사는 잘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빵을 자꾸 팔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뭘 파는지를 봐야 돼요.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줄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세요, 이사님 말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결국은 아웃풋이 그렇게 처참하더라고요, 이사님. 우리 한 사장님이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관점을 지향한 다양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저는 관점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통념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관점을 디자인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세요. 그러면 디자인 요 퍼스펙티브가 아니에요. 리디파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정의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념이 세상이 내린 정의에 갇히지 말고 네가 너답게 네 생각으로 다시 정의 내려봐. 그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김봉진 회장이 여러분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진의 네트워크라는 거 이렇게 치면은 기사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꾼 6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왼쪽에 두 번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박용호라고 써 있고 관점 디자이너 나의 소중한 멘토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봐요. 그 사람을 왜 6개 중 하나를 꼽았느냐? 그랬더니 박용호라는 사람한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라라고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통념에 갇히지 말고 다시 정의 내리자. 그래서 우리 배달의 민족 명함이 이름이 되게 커요. 명함이 뭘까를 다시 정의 내려본 거예요. 이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김봉진 회장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와, 이름을 담는 그릇이요? 그래서 이름이 주인공인 거예요. 회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면 재정의를 내리면 나만의 나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고 나의 철학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첫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걸 우린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생각에 기댄 생각까지면은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리디파인이라고 생각해요. 오피스리스 워커라는 게 제 얘기가 먼저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창시자도 아니고 해리 베기드란 분의 기사를 읽었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인비저블 핸드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언싱킹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오피스리스 워커가 이제 뭐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노트북을 펴놓으면 거기가 사무실이다. 우리가 오장칠부라고 하는 핸드폰이 나오면 생활을 바꿨듯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되고 나서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텍스트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제는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텍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꿰고 나면 내가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피스리스 워커가 뭘까? 스마트폰이 생겼네? 인터넷이 빨라지네? 여러분 3G 망 쓰다가 LTE 쓰다가 5G를 써요. 왜 통신 속도는 계속 빨라져야 되지? 꼬리를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다음 생각이 이어져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사무실 없이도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피스리스 워커를 읽으면서 내가 오피스리스 워커가 되고 그래서 제 명함에 뭐라고 썼었냐면 회사 주소를 적잖아요. 전 히어 나오라고 썼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이잖아요. 내가 돌아갈 곳이 사무실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곳이 사무실이 되지 왜 맞아요. 내가 돌아갈 곳이 사무실이 돼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는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이 보이는 거예요.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